제임스 최의 케냐 여행을 소개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케냐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공항에 도착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시작된 이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선물해 주었다. 1일차 나록 호산나 방송센터. 공항에서 3시간 거리 나록으로 향했다. 호산나 방송센터에 도착하자 늦은 밤이어서 급하게 만든 이선영 선교사님의 한국식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올리브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케냐에서 보기 드문 태극기가 호텔에 걸려있다. 2일차 호산나 방송과 마사이 마을. 호산나 방송 가족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특별한 호산나 스카프를 선물 받았다. 고 김창경 선교사님 묘소에 참배도 하고 옆에는 친구 부부를 위한 묘자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 호산나 방송 아나운서들과 스태프들과의 첫 만남. 유치원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호산나 유치원은 20여 년이 넘었다고 한다. 호산나 클리닉은 현재 재정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한다고 한다. 오후에는 마사이 마을을 방문했다. 추장 세미와의 만남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사이 마라의 테레사 로지에서 전통 환영식과 함께 특별한 저녁을 보냈다. (3일차) 마사이 마라 사파리. 드디어 광대한 마사이 마라 초원으로 향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직접 만나는 감동의 순간들. 톰스 가젤, 임팔라, 얼룩말, 기린, 코뿔소, 하마 가족, 사자 가족, 코끼리 가족. 영상으로만 보던 이 모든 생명들을 제주도 넓이만한 초원에서 실제로 만났다. 마사이 원주민 운전사와 가이드의 안내로 사파리 랜드 크루저를 타고 달렸고 저녁에는 나이바샤 호수의 신바 호텔 로지에서 만찬을 즐겼다. 헬스게이트 휘셔타워에서 암벽 등반을 해보다. How many meters? How many meters? 25 meters. 우리 안테나 사이즈. 케냐타 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4일차 헬스게이트와 리프트밸리. 헬스게이트 말 그대로 지옥의 문에 들어섰다. 광활한 초원에서 얼룩말들과 버팔로가 맞이했고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나오는 동굴 같은 곳에서 악마의 침대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를 탐험했다. 버팔로가 되어본다. 동물들의 뼈 두개골이 모여있다. 늦은 저녁 나이로비 아인하우스에 도착했다. 나이바샤의 헬스게이트는 지옥 여행을 하는 듯하다. 센트럴 타워를 뒤로 하고 나이바샤를 떠난다. 5일차 주일 예배와 교제. 일요일 미국 학교 로즐린의 ICF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셨다. 빌리지 마켓 간담회에서는 마침 피터강 선교사님의 생일이 알려져서 식사와 함께 생일 파티가 열렸고 동료 선교사님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피터강 선교사 친구 사하도의 집들이에도 참석했다. 사하도는 피터 선교사와는 형제 이상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나이로비 외곽 은공타운의 3층 집. 그곳에서 본 케냐 사람들의 삶이 인상 깊었다. 6일차 슬럼 방문과 특별한 만남. 세계 최대 슬럼민 키베라의 시나이 무프루를 방문했다. 호프게이트웨이 학생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는데 슬럼의 아이들이지만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최고였다. 슬럼의 현실은 안타까움이었지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 나이로비 강이 흐르는 곳이지만 쓰레기장이 대부분이다. 형 대신 살인죄로 감옥에 간 알프레도 목사. 영화 스토리 같은 삶을 위로하다. 저녁에는 젊은 시절 추억 이 영화 감독이었던 배창호 감독님과 식사 교제를 하고 말라이카 영화 대본에 대해 배창호 감독과 대담하다. 가나 주한대사의 아들을 두신 최용순 선교사님 가족과 만찬을 함께했다. 7일차 프로미스랜드 히마나 지역. 엘레라이의 안찬호 선교사님 사역지를 거쳐 킬리만자로 아래 히마나의 프로미스랜드를 방문했다. 재미교포 정길표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연상케 했다. 8만 평의 대지에 선교학교와 각종 과실나무들.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곳에는 밤이면 코끼리가 출몰해 긴장의 연속이라고 한다. 8일차 암보셀리 국립공원. 암보셀리 국립공원 사파리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플라밍고 떼, 코끼리 가족, 타조 가족들을 직접 만났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이었다. 9-11차 빅토리아 호수. 키숨으로 향했다. 우간다와의 국경 근처 세계 2대 담수호인 빅토리아 호수.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가 공유하는 이 호수는 남한 면적의 68%에 달한다.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호수를 배를 타고 5명이 함께 1시간여를 달렸다. 마치 바다 같았다. 더 빅토리아 호텔에서 에어컨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11일차 케냐 연합교회 예배. 주일 케냐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키수무를 떠나 중간에 아프리카 최고의 녹차밭을 지나갑니다. 다시 나록 호산나 방송센터로 3시간을 달려갔다. 12일차 노동의 기쁨 방송센터를 가꾸다. 호산나 방송센터의 우물이 지난 8월에 완공되었다. 20여 년 동안 물 없는 사막에서 지내던 곳에 드디어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관광객이 아닌 노동자가 되었다. 삽을 잡고 이선영 선교사님과 함께 채소밭을 가꾸고 꽃을 심으며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방송 스태프들을 위한 주방을 만들기로 했다. 마사이식과 한국식을 조합한 부엌,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며 현지 미장공과 함께 땀 흘려 일했다. 이선영 선교사의 한국식 상차림에 감사하고 여기서도 한국밥을 먹을 수 있으니 오후에는 호산나 방송이 후원하는 장학생들과 호산나 유치원생들에게 태권도 도복을 입혀주고 시범을 보였다. 처음 보는 태권도에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다. 새 교복 착용식과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저녁 케냐의 빨간 보름달 아래에서 방송센터 전 직원들을 위한 캠프파이어와 야마주마 파티를 열었다.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13일차 호산나 교단의 교단장 총감독 제이콥 목사님 부부가 인사를 왔다. 저녁 무렵 아침 방송 아나운서 자콥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자콥 집을 방문한다. 가는 길에 호산나 방송 95.2MHz 홍보를 직접 해보았다.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자매들에게 호산나 라디오를 선물로 증정했다. 오토바이 운전석에 호산나 방송 조끼를 입혀주는 퍼포먼스도 했다. 자콥의 집은 차가 들어가기 매우 힘든 곳이었다. 도로도 없고 차가 기어가듯 겨우 도착했다. 70대 후반의 자콥 아버지는 부인이 둘이셨고 자콥의 형제자매가 10명이 넘었다. 케냐의 마사이족의 풍습이 자콥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직접 와닿았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자콥과 나이 차이 얼마 나지 않는 둘째 엄마의 아기는 아직 등에 엎여 있었다. 자콥은 첫째 딸, 4살과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 자콥의 딸 그레이스와 함께 처음으로 피자를 먹었다. 나록타운의 자제멜로라는 피자집. 저녁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한국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처럼 케냐에서 인기 있는 호산나 방송 MC 토마스의 방송 시간에 출연해서 청취자들에게 태권도를 알리는 인터뷰를 했다. 피터강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토마스가 마사이어로 태권도를 소개했다. 즉시 청취자들로부터 태권도를 소개해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호산나 방송이 케냐 전역에 더 알려지기를 기도했다. 14일차 키시오 선생님의 농장. 방송센터에서 높이가 70m 아래에 있는 호산나 방송이 2100m이니까 농장은 2030m 높이다. 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80세의 키시오 선생님. 10여 년 전 홍수 피해 이후 정부의 편지를 몇십 번 쓴 끝에 정부에서 21개의 댐을 만들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댐 바닥이 갈라져 있었다. 물만 제대로 공급되면 주민들의 굶주림을 덜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다. 캠프파이어의 빨간 불꽃처럼 정열적인 색깔의 보름달이 농장 쪽에서 떠올랐다. 그리고 월하민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이 꽃이 4송이나 피고 있었다. 밤 8시가 넘어가면서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피어나는 월하미인을 보름달 아래 캠프파이어를 하며 만났다. 월하미인은 오직 밤에만 몇 시간 피었다가 새벽이 오기 전에 지고 만다.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다. 15일차 나이로비로 떠나기 전 부엌 공사를 마무리했다. 현지 인부들에게 당부하고 부뚜막과 굴뚝이 거의 완성될 것을 확인한 후 호산나 방송센터를 떠났다. 나이로비에 도착해 피터강 이선영 선교사님의 보금자리 사파이코트의 여장을 풀고 피터강 선교사 동료 목사님 부부와 함께 레바논 식당 시에닷에서 저녁을 먹었다. 처음 맛보는 레바논 음식 종류도 많고 맛도 좋았다. 16일차 케냐커피의 진수 케냐커피 AA.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오늘은 커피의 진수를 보기 위해 공장을 방문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커피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가 원조인 커피가 케냐에서 세계 최고의 맛으로 재탄생했다. 250g에 최고 80불짜리부터 10불짜리까지 직접 맛을 보며 비교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점심은 중국인 타운의 국수집에서 먹었다. 커피 원조 에티오피아 커피 세레모니를 경험하다. 저녁에는 아인 한국 식당에서 램촉과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로즐린 교회에서 피터강 선교사님 생일을 축하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직접 구운 한국 삼겹살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다. 마지막 날 굿바이 케냐. 2월 7일 토요일 케냐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조모 케냐타 공항으로 가는 익스프레스웨이를 달리며 케냐 국경 탄자니아 지역에서 카타르 항공이 기다리는 공항에 도착했다. 굿바이 케냐.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들, 그리고 깨달음들은 인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제임스 초의 케냐 여행기 여기까지입니다.